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 공천을 부탁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캡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거다. 이것을 만약에 폭로를 하면 아주 큰 건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나를 이런 공적을 인정하여서 개혁신당에 뭐 비례 몇 번을 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보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고 예. 본인도 인정하였는데 가보니 별것 아니더라. 완결성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김영선 의원께서 했던 그 제안 이것을 받아들인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사적 명태균 씨의 어떤 부탁을 받고 이건 폭발력이 있죠. 그러면 당시에 이런 폭발력을 갖고 흔들 수만 있다면 비례 순번이라든지 정당 득표율이 올라가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개혁신당의 일이에요. 예. 이 사건의 중요한 거는 이준석 의원과 칠불사의 사건이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왜 개혁신당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김영선 의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해서 공천을 부탁하고 그 공천이 실현되는 과정들이 크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난 2월 29일 그러니까 총선 관련 경쟁이 한참일 때예요. 막 공천도 막 이루어지고 이때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경남에 이제 칠불사에 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모였다 그래요.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 다 모였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뭐 압순번을 요구하면서 뭐 1번, 3번 얘기하면서 뭐 본인이 무슨 폭로하는 기자회견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잖아요. 이것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뭐 밝힌 바는 그래요? 오늘 밝힌 바는? 아니 뭐 뭐 주고받았다는 뭘 이 텔레그램 내용 확인하니까 뭐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어서 뭐 아닙니다. 뭐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일단 모였잖아요. 저기에 모여서 뭔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짧게 설명을 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뭐 몇 번을 얘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한다. 뭐가 아직은 명확하게 다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웅 전 의원이 꼬집습니다. 조목조목.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보겠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쁜 선거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7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두 번째는 김영선 의원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건 어려우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딜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양양자 전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1번, 3번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받고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문 자체도 개혁신당 쪽에서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 입장으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건 정치 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최영수 열죠? 그러니까 당시 선거운동을 굉장히 바쁠 때인데 굳이 7불사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논의했다. 만나서 회동해서 만났다. 그걸 얘기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칠불사를 저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이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 나오는 이 끝나는 지점에 나오는 절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은 힘들었을 터이고 차를 갖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기차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차를 갖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밤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 시간을 뿌리면서까지 그리고 밤을 새버리면 그 다음 날도 지장이 있을 터인데 그런 리스크까지 수반하면서 갔다는 것은 무언가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겠죠. 큰 건이 뭐가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뭐 이준석 대표는 이 전화기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게 굉장히 능하니까
카톡으로 보내, 뭐를 찍어서 보내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꼭 가서 현장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그런 해명도 나왔어요. 가야지만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뭘 설명인데. 보고 싶어서 갔을 텐데 뭘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그 초청을 했겠죠. 그러면 그래 그럼 가서 볼게 이렇게 해서 갔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 알려진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뭐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죠.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 공천을 부탁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캡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거다. 이것을 만약에 폭로를 하면 아주 큰 건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나를 이런 공적을 인정하여서 개혁신당에 뭐 비례 몇 번을 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보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고 예. 본인도 인정하였는데 가보니 별것 아니더라. 완결성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김영선 의원께서 했던 그 제안 이것을 받아들인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뭘 줄 테니까 뭘 해줘 이렇게 한다면 뭐 아까 김웅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정치 공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칼에 끊었어야 하는데 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아주 좀 많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지금 김웅전 의원이 이거 정치 공작과 공천 거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은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 연계시킬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개혁신당의 일이죠.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개혁신당은 4명이 있었고 말하자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개혁신당 넘어오면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보조금도 바뀔 거고 순번도 바뀔 것이고 거기에 김영선 당시 의원이 가져온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사적 명태균 씨의 어떤 부탁을 받고 이건 폭발력이 있죠. 그러면 당시에 이런 폭발력을 갖고 흔들 수만 있다면 비례 순번이라든지 정당 투표율이 올라가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개혁신당의 일이에요. 이 사건의 중요한 거는 이준석 의원과 7불사의 사건이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왜 개혁신당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김영선 의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해서 공천을 부탁하고 그 공천이 실현되는 과정들이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명태균 씨 이 게이트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개혁신당의 일이고요.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사적인 사람이 대통령 부부를 흔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실현시키고 정당이 정당하게 해야 될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준석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요.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왜 이준석 의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과정까지 갔는지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사안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안가에서 이준석 의원은 뭐 메시지를 확인하니 뭐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어서 그냥 그만둔 거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 회동, 저 만남이 있어서 다음 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날 뭐가 있었다고.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4월 총선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1번을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견들을 물어서 회의 끝에 중론으로 모아진 게 안 된다. 마치 김영선 의원 측은 개혁신당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줄 테니 폭로하는 기자회견은 하라고 권유한 취지로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당시 이준석 대표가 만난 건 2월 29일 밤이고 개혁신당에서 회의를 한 건 그 다음 날인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29일로 끝난 게 아니라 3월 1일 날 개혁신당 차원에서 이거 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냐, 논의를 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따져본 건데 이영민 변호사, 이거 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 이런 걸 있을까요? 이건 뭐 불발되긴 했는데 뭐가 안 됐는데 뭐가? 일단은 뭐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떨어뜨리게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공사의 지위를 이제 약속을 한 경우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준다는 게 공사의직을 약속을 한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문원의 해석에 또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준해서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이 법에서는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확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내용만 지금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논란이에요. 지금 논란. 뭐 공천 개입 그리고 뭔가 공천 거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계속.